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지난 시간에 제가 판별식 중요하다고 했었죠?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 근과 계수의 관계도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도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2차 방정식을 하나 세우고 갈 건데 별다른 언급이 없어도요. 우리가 다루는 방정식들은 개수가 전부 실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차 방정식도 마찬가지입니다. 2차 방정식 제가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 이런 식으로 놓을 건데요. 이렇게 써놨을 때 따로 제가 a, b, c는 실수다 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당연히 실수겠거니 하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2차 방정식에 있을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구할 수가 있었죠. 그쵸?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었습니다. 그 두 근을요, 제가 찾아볼게요. 그럼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라고 하나가 나올 거고, 그리고 또 하나는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렇게 루트 앞에 부호가 플러스냐 마이너스냐에 따라서 두 개의 근이 나오게 될 거예요. 자, 그랬을 때 이 두 근에 이름을 한번 붙여주도록 합시다. 첫 번째 나온 요 근을요, 저는 알파라고 할게요. 그 두 번째 나온 얘를 베타라고 할게요. 물론 반대로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요 앞에 거 루트 앞에가 플러스인 애를 알파, 루트 앞에가 마이너스인 애를 제가 베타라고 한번 해봅시다. 자, 그랬을 때 우리가 요 알파랑 베타, 이게 두 근이죠. 이 두 근을 한번 더하고 곱해 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첫 번째, 이 두 개의 근을 더해 봅시다. 두 근의 합을 구한다는 얘기겠죠. 그랬을 때 이 두 근을 더해 주시면요, 굉장히 간단한 형태로 식이 정리가 돼요. 지금 봤을 때는 선생님 복잡한데요? 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자, 보시면은 요거 2a분의 마이너스 b 잠시만요. 오, 좋아.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그리고 2a분의 마이너스 b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이 두 개를 더해 주실 수가 있는데, 더했을 때 분모가 같으니까 그냥 분자끼리만 계산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분모는 일단 2a고요. 분자 봤을 때 요거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랑 더해서 얘는 0이 되겠죠. 그쵸? 그럼 이제 분자에 남는 거는 딸랑보다 마이너스 2b만 남는다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도 조금 간단하게 씁시다. 분모는 2a였는데 분자는 그냥 마이너스 2b가 나오더라. 그럼 계산을 해봤더니 간단하게 마이너스 a분의 b라는 결과가 나온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뭘 알았다? 두 근을 더해줬더니 마이너스 a분의 b가 됐다. 굉장히 간단한 값으로 나오게 된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근의 곱도 한번 구해볼 건데요. 두 근의 곱 알파 베타예요. 자, 두 근의 곱 알파 베타가 어떻게 나올지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보시면 이거 곱셈을 해야 돼가지고 조금 복잡하긴 해요. 하지만 우리는 잘 해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요 알파랑요, 요 베타를 곱합시다. 자, 그러면 요렇게 써주시면 되겠죠? 곱하기 곱하기 해주시면은 일단 분모는 2a 전체 제곱이니까 4a의 제곱이 될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분자 봤더니 이걸 언제다 곱하나 할 수도 있겠지만 보시면은 간단합니다. 자, 여기 앞에 마이너스 b 같죠? 그리고 뒤쪽에 플러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그리고 마이너스에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예요. 자, 그러면은 얼핏 보기에는 복잡해 보였지만 결국엔 뭐다? 앞에 거 더하기 뒤에 거 곱하기 앞에 거 빼기 뒤에 거의 형태이기 때문에 이거는 합차 공식을 쓸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앞에 거의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의 제곱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쵸? 합차 공식 많이 나와요.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거 계산하셨을 때요. 분모 여전히 4a 제곱이고 분자는요. 마이너스 b 전체 제곱해봤자 b 제곱이죠. 그리고 마이너스에 이제 루트에다가 전체 제곱이니까 루트랑 제곱 사라지겠죠. 그러면은 b 제곱 마이너스 4ac로 나오게 돼요. 자, 그럼 끝났네요. 요거 분자 계산하시면은 b 제곱은 사라지고요. 분자에 4ac만 남죠. 자, 그러면은 분자 분모에 4a가 똑같이 있으니까 계산하시면은 a분의 c라는 간단한 형태로 나오게 돼요. 뭐가? 두근의 곱이. 자,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우리가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두근의 합을 구했더니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을 구했더니 a분의 c가 되더라. 자, 그래서 요거를 우리가 이제 중간 계산 과정을 다 생략을 하고 보시면요. 교과서로 보는 게 편하겠죠? 여기 아래에 있는 것처럼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라는 이름으로 정리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방정식의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두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a분의 b고요.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가 됩니다. 자, 그래서 요 내용 요 값 이렇게 나온다는 거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시 한번 기억을 해내 봅시다. 자, 여러분들 뭐였죠? 2차 방정식 어떤 형태?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을 때 요거의 두 근을 뭐라고 한다? 알파 베타라고 한다. 뭐 알파 베타 아니어도 괜찮아요. 자, 그랬을 때 첫 번째로 두 근의 합은 어떻게 된다? 두 근의 합 알파 더하기 베타 아까 뭐였죠?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그리고 두근의 곱은 뭐가 된다? 두근의 곱, 알파 베타 곱한 거는 이제 a분의 c가 돼요. 자, 요 내용 기억을 꼭 하도록 합시다.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 두근의 곱은 a분의 c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여기서 뭘 알 수 있냐? 우리가 만약에 어떤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을 구해야 된다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두근을 직접 구한 다음에 그 두 개를 더했죠. 그렇죠? 두근의 곱도 마찬가지예요. 2차 방정식에서 근의 공식을 쓰신 다음에 두근의 곱을 직접 구해야지 곱을 알 수 있었는데 이제 여러분들은 이 공식만 기억을 하시면은 두근의 값, 두근의 합, 그리고 두근의 곱을 근을 안 구하고 그냥 바로 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근을 안 구하고 바로 구할 수 있더라. 그래서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자, 여기서 A, B, C가 무슨 역할인지도 알아주셔야 돼요. 두근의 합은 A분의 B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서 만들어집니다. 마이너스 A분의 B예요. 그쵸? 두근의 곱은 어떻게 만들어진다? A분의 C가 돼요. A분의 C. 최고차항의 개수분의 상수항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요거 예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3은 0이라는 방정식이 있다고 합시다. 자, 여기서요 두근의 합과 곱을 구한다고 해볼게요. 두근의 합, 두근의 곱. 자, 그럼 이제 두근의 합은 어떻게 구한다? 두근의 합은 a분의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마이너스 a분의 b인데 여기 a가 1이죠. 그쵸? 지금 x제곱이니까 a는 1입니다. 자, 그러면은 뭐 요거를 표현을 굳이 할 필요는 없는데 그냥 처음이니까 써드릴게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했을 때 1분의 마이너스 3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이너스 1분의 마이너스 3이다. 그래서 두근의 합은 그냥 3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은 어떻게 구한다? a분의 c예요. a분의 c. 그러면은 1분의 3이니까 3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합과 곱을 바로 구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두 번째 나와 있는 방정식은 2x제곱 더하기 5x 마이너스 4는 0이에요.
그럼 이것도 두근의 합이랑 곱을 구해라 라고 했으면은 위치만 잘 기억해 주시면 돼요. A, B, C가 뭘 의미하는지. 자, 그러면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였죠? 마이너스 A분의 B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5라고 써주시면 되고요. 두근의 곱은 A분의 C였죠? A분의 C. 그럼 2분의 마이너스 4니까 두근의 곱은 그냥 마이너스 2가 됩니다. 훨씬 간단하죠? 우리가 근을 직접 구하지 않아도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3x제곱 마이너스 4x는 0이다. 이런 2차 방정식도 있는데요. 여기서도 똑같이 구해보시면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겠죠? 그러면은 마이너스 a분의 b. 근데 a가 3이고 b가 마이너스 4니까 이거 그냥 3분의 4라고 바로 읽어줄게요, 이젠. 자, 그 다음에 두근의 곱을 하려고 봤더니 a분의 c죠. 근데 c가 뭐예요? 0이죠. 그쵸? 상수항이 0이잖아요. 그러면은 a분의 c를 해봤자 3분의 0이니까 그냥 0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근의 합과 곱을 빠르게 구하는 방법을 알아봤어요. 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또 한 가지 확인해 보실 거는 요 두 근이요, 당연히 허근으로 나올 수도 있죠. 허근으로 나올 수도 있지만 이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하면은 그 결과는 항상 실수로 나오게 돼요. 항상 이렇게 실수로 나옵니다. 우리 A, B, C 실수라고 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허근이 나오는 경우더라도 합과 곱은 항상 실수가 된다. 왜 그런다? 두 허근이 항상 켤레복소수 관계이기 때문에. 기억하시죠? 자, 이거 직접 한번 해보세요. 원래 복소수랑 켤레복소수랑 더하면 실수고요. 곱해도 실수입니다. 켤레복소수의 중요한 성질 중에 하나죠. 그러다 보니까 두근의 합과 곱도 실근이 나오든 허근이 나오든 상관없이 항상 그 결과는 실수가 나오게 돼요. 자, 그렇게 간단한 문제 한번 풀어봤고요. 하나 정도 더 해보도록 합시다. 요거는 식 변형에서 많이 나오는 유형 중에 하나인데, 자, 2차 방정식이요. 4x 제곱 더하기 3x 더하기 8은 0이라고 할게요. 요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그랬을 때 이제 첫 번째 물어본 게요.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의 값을 구해라. 두 번째 물어본 거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를 구해라인데, 여러분들 이 2차 방정식에서 두 근 알파 베타를 직접 구할 수 있어요. 근의 공식 이용하면.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알파에다 베타에다 대입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문제 의도 자체가 그런 건 아닐 거라는 거 이제 우리는 어느 정도 예상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 복잡한 계산을 시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보통은 이렇게 2차 방정식 주고요. 뭐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자. 이런 표현 나오면은 여러분들은 이제 반사적으로 뭘 생각해야 되냐? 아, 두근의 합은요. 마이너스 a분의 b니까 마이너스 4분의 3이고 두근의 곱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4분의 8에서 2가 됩니다. 이거를 찾고 시작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합과 곱을 이용해서 주어진 값들을 계산하실 수가 있고, 요거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도 전개를 해볼게요. 그러면은 알파 베타 더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죠. 자, 그러면 이제 합과 곱으로 다 표현이 됐네요. 우리 알파 베타 2라고 했고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4분의 3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대입해서 계산을 하시면 되지 않을까요? 그러면은 3 마이너스 4분의 3이 되니까 답은 4분의 9가 될 겁니다. 이런 식으로 합과 곱을 이용해서 식 계산하는 문제 자주 나오는 유형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자, 두 번째도요. 알파분의 베타 더하기 베타분의 알파인데 이런 식으로 분수꼴로 있으면은 통분해서 계산해 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알파 베타분의 베타 제곱 더하기 알파 제곱이니까 이렇게 쓸게요.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으로. 자, 그러면은 선생님 저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을 모르는데요? 아니죠. 구할 수 있죠. 자, 여러분들 그 곱셈 공식에서 제가 외우라고 했던 거 기억하시죠? 자,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 어떻게 구한다?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에다가 이거 전개하면은 이 알파 베타가 나오니까
그거를 빼주면은 그냥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이 나온다고 했어요. 그래가지고 알파 제곱 더하기 베타 제곱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제곱 마이너스 2알파 베타처럼 합과 곱으로 표현이 가능하니까 계산해주면 끝난다는 얘기죠.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가 마이너스 4분의 3이니까 제곱하면 16분의 9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2니까 4가 될 거고 2로 나누시면요 32분의 9 마이너스 2가 되겠죠. 자, 놀랍게도 계산 잘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런 수가 나오더라도 우리 이제 고등학생이니까 충분히 계산하실 수가 있어요. 답은 마이너스 32분의 55가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주어진 값들을 계산하실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요 내용도 끝이 나게 되겠죠. 자, 요거 두근의 합과 곱 구하는 거 꼭 기억을 해주시면은 좋겠어요. 그리고 요거랑 하나 추가로 여러분들 그 곱셈 공식 할 때 제가 식 변형하는 거 하나 알려드렸는데 요런 형태 있잖아요. 알파 세제곱 더하기 베타 세제곱 형태 식 변형하는 것도 알려드렸죠. 그쵸? 요거 인수분해 꼴로 나타내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의 알파 제곱 더하기 마이너스죠? 마이너스 알파 베타 더하기 베타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 이거를 합과 곱으로 나타낼 수 있다고도 말씀을 드렸어요. 합과 곱으로 나타내려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세제곱에 마이너스 3 알파 베타 알파 더하기 베타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두 가지 형태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요 2차 방정식에서 두근의 합과 곱 이렇게 근과 계수의 관계를 통해서 찾을 수 있다고 하면은 이 값도 쉽게 계산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합과 곱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쵸? 자, 그래서 이거 많이 쓰이는 내용이니까 꼭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두 근의 합과 곱을 2차 방정식의 계수를 이용해서 구하는 거를 근과 계수의 관계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자, 그래서 이 내용 꼭 복습을 해주시고요. 그러고 나면은 교과서에 있는 내용은 커버가 돼요. 뒤에 있는 문제도 제가 은근슬쩍 해드렸고요. 여러분들은 가볍게 저 문제 3번 잠깐 한번 풀어보시도록 할게요. 문제 3번 잠깐 멈췄다가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미리 한번 풀어보셨다고 생각하고서 같이 가도록 할 건데 여러분들 요거 여러분들이 제일 싫어하는 유형 중 하나입니다. 그 옆에 왼쪽에 있는 친구가요 A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더니 두근이 뭘로 나왔다. 심지어 오른쪽에 있는 애는 이번엔 또 B를 잘못 보고 풀었어요. 두 명이 푸는데 두 명 다 잘못 보고 풀고 있네요. 그랬더니 두근이 잘못 나왔다 이러고 있는데 저렇게 투덜거릴 시간에 사실 그냥 새로 제대로 보고 푸는 게 맞습니다. 그쵸? 기껏해야 2차 방정식이니까. 그런데 이 상황에서 그냥 요 제한된 정보만 가지고서 진짜 원래 2차 방정식은 뭐였냐 그걸 이용해서 근 어떻게 구하냐 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하실 수도 있어요. 신기하죠? 자, 왜 그러냐면은 제가 2차 방정식 하나 써볼게요. 2차 방정식 뭐 당연히 A는 0이 아니겠죠? 요거에 두 근을 제가 알파랑 베타라고 해봅시다. 근과 계수 관계 복습이에요. 그랬을 때 두 근의 합은 마이너스 A분의 B고 두 근의 곱은 A분의 C였죠. 자, 여러분들 잘 보세요.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합은요. A랑 B 값에만 관련이 있어요. 그쵸? 두 근의 합은 A와 B 값에만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두 근의 합 구할 때는 C는 관련이 없단 얘기죠. C가 얼마든지 간에 두 근의 합은 같아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자, 예를 들어서 2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은 0이라는 방정식의 두 근의 좀 더 쉬운 걸로 가자. 마이너스 4x 플러스 1은 0. 자, 여기서 두 근의 합도요 2고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2는 0의 두 근의 합도 2고요. 2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막 루트 3 이런 거 해봐도 두근의 합은 무조건 2로 같습니다. 왜? 상수항엔 관련이 없기 때문에. 두근의 합은 상수항이랑 관련이 없어요. 저 상수항 뭘로 만들든지 간에 무조건 두근의 합은 2가 나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두근의 곱은요. 뭐랑 관련이 있다? A분의 C니까 A랑 C 그리고 그거에만 관심이 있다. 관련이 있다. 따라서 얘는요. B와는 관련이 없어요. 이 1차항의 개수가 뭐가 되든지 간에 두근의 곱에는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게 무슨 얘기다? 2x 제곱 뭘로 할까? 마이너스 x 플러스 2는 0 이렇게 있을 때 요거 두 근의 곱을 구하시면요 2분의 2니까 1이죠. 그런데 1차항 개수를 바꿔서 얘를 막 3x로 바꿔서 이렇게 한다고 해볼게요. 그럼 두 근의 합은 달라지죠. 하지만 두 근의 곱은 여전히 1입니다. 2x제곱에 심지어 여기 막 파이 x 막 이런 이상한 거 만들어놔도 뭐예요? 두 근의 곱은 그냥 1이에요. 변하지 않아요. 왜냐면 x의 개수와는 전혀 관련이 없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위에 있는 친구들이 잘못 보고 풀었다 할지라도 두근의 합이나 곱 중에 하나는 제대로 알 수 있지 않을까요? 그쵸? 먼저 왼쪽 친구 봅시다. 자, 근데 여기서 주의할 점은 우리가 왼쪽에서 지금 한 거랑요. 그게 의미가 좀 달라요. 자, 여기서는 문제의식에서는요. A, B를 좀 다르게 썼죠. 그래서 그거에 좀 주의를 해주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왼쪽에 있는 친구는요. A 값을 잘못 보고 풀었대요. A 값. 다시 말하면 여기서는 A 값이 뭐다? 그쵸? 1차항의 개수죠. 그러면 저거랑 관련이 없는 건 뭐였어요? 두근의 곱이었죠. 자, 여기서의 두 근의 곱은요. A랑 관련 없이 무조건 B가 나옵니다. A를 잘못 보고 풀어도 괜찮아요. 그쵸? 어쨌든 B가 나와요. 근과 계수 관계에서 B가 나옵니다. 자, 그런데 이 친구가 구한 근이요. 마이너스 1 플러스 i랑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예요. 그럼 뭐예요? 이거 두 개를 직접 곱한 게 바로 두 근의 곱이 되겠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 요거 켤레복소수 곱한 거니까 답은 2가 됩니다. 마이너스 1의 제곱 더하기 1의 제곱 하면은 2가 되겠죠? 그래서 B 값은 2가 나와요. 자, 두 번째. 오른쪽에 있는 친구 보면요. 두 근의 합을 제대로 구할 수 있습니다. B의 값을 잘못 보고 풀었다고 했는데 B는 상수죠? 상수항은 뭐다? 두 근의 합이랑은 관련이 없어요. 그쵸? 두 근의 합이랑은 관련이 없습니다. 따라서 두 근의 합을 직접 구해버리면 되죠. 자, 근데 주의할 거 두 근의 합할 때 요거 마이너스 a예요. 그쵸? a가 아니라 마이너스 a입니다. 근과 계수 관계 잘 떠올려 보세요. 그러면은 잘못 구한 값이요. 1 플러스 루트 3과 1 마이너스 루트 3인데 상관없어요. 어차피 더한 거는 2죠. 그쵸? 그러면은 a는 마이너스 2다. 따라서 두근의 곱에서 b는 2를 얻고요. 두근의 합에서 a는 마이너스 2를 얻습니다. 그러면 요 방정식 제대로 찾아주시면요. x제곱 마이너스 2x 더하기 2는 0이 될 거고 여기서 이제 근 구하는 거는 그냥 근의 공식 구하시면 되죠. 근의 공식 이용해가지고 우리가 찾는 x는요. 자, a분의 마이너스 b 프라임 여기다가 그거 제곱해 주시고요. 마이너스 뭐 해주면 된다? 2 해주면 된다. 따라서 우리가 찾는 근은 1 플러스 i랑 1 마이너스 i가 된다. 이렇게 해주시면은 되겠습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이렇게 잘못 보고 푸는 경우도 이 근과 계수의 성질을 이용하면은 새롭게 구하지 않아도 바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좀 어려울 수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같이 좀 해봤어요. 이것도 한번 눈여겨 봐두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하시면은 근과 계수의 관계가 얼추 끝나게 되는데 자, 그럼 이제 우리는 조금 더 새로운 내용을 다뤄볼 건데요.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거는 이제 방정식에서 근을 찾아내는 걸 했어요. 근데 이제 반대로 근을 통해서 그 근이 나오게 만드는 방정식을 찾는 연습을 할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거 할 거냐면요.
방정식 식 세우기를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할 거는 좀 간단한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최고창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보도록 하죠. 그래서 x제곱의 개수가 1이고 근이 주어져 있는 경우 두 근이 알파, 베타인 2차 방정식을 찾아볼게요. 두 근이 알파, 베타가 나오게 만들려면은 그 2차 방정식은 뭐여야 하는가? 자, 2차 방정식 요거 그냥 제가 fx는 0이라고 쓸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 뭘 알 수 있냐? 자, 2차 방정식의 근이 알파, 베타란 얘기는 대입했을 때 성립한다는 얘기예요. 따라서 fx는 0에 알파 대입해도 성립하고요. 베타 대입해도 성립을 합니다. 되셨나요? f알파는 0이고 f베타도 0이죠. 그게 근의 의미였으니까. 자, 그런데 f알파 0이고 f베타도 0이라고? 그럼 알파 너도 0이고 베타 너도 0이네요. 그러면 뭘 쓸 수 있다? 인수정리 기억하시죠? 인수정리에 의해서 요 fx는요. x-알파도 가지고 있고 x-베타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뭐다? fx를 인수분해했을 때 알파 넣어서 0 되려면은 x-알파가 있어야 되죠. 베타 넣어서 0 되려고 해도 x-베타가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은 fx는 이런 식으로 만들어지고 그리고 최고차항 확인해 봤을 때 요 전개하면은 x제곱 이렇게 나오죠. 그러니까 x제곱의 개수가 1입니다. 그래서 그냥 fx라는 식을 우리가 만들어낸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은 뭐가 되냐? x-알파, x-베타는 0이다. 이런 식의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은 이제 2차 항의 개수를 알고 그리고 두 근을 안다면은 거꾸로 2차 방정식을 만들어내실 수가 있어요. 만약에 뭐 x제곱의 개수가 2라고 하면요. 앞에다 그냥 2 곱해주시면 되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3이라고 하면은 앞에다가 3 곱해주시면 되죠. 4라면은 뭐 4 곱해주시면 되고 그래서 이런 거는 뭐 적당히 어차피 숫자 곱하는 거니까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기본적인 원리는 이렇게 인수정리에 의해서 어떤 1차항들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지 이거를 파악하는 거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두 근이 알파, 베타니까 각각 x-알파와 x-베타가 들어가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요 식을요. 방금 구한 2차 방정식 좌변을 한번 전개를 해볼게요. 요 전개하시면은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니까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 x로 묶을 수가 있고요. 마이너스 알파 마이너스 베타 곱하면은 알파 베타가 되겠죠. 그래가지고 이런 형태로도 우리가 2차 방정식을 만들어 주실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형태, 저 인수분해된 형태로도 기억을 해주셔도 되고 쳐도 되고가 아니라 해주셔야 하고요. 요 두 번째 전개된 형태로도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데 그 왜 그러냐? 자, 여기 보시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 두 근의 뭐예요? 합이죠. 뒤에는 알파 베타 뭐다? 두 근의 곱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제 두 근을 각각의 근, 알파 베타를 모르더라도 두 근의 합과 두 근의 곱을 알면은 2차 방정식을 만드실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되셨나요? 그래서 물론 두 근을 각각 아는 경우에도 더하고 곱한 다음에 두 번째 형태로 쓰셔도 돼요. 그게 편한 경우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첫 번째 소개드린 요 방정식 같은 경우는 알파 베타를 각각을 알아야 쓸 수 있죠. 하지만 두 번째 식은요. 그렇지 않더라도 합과 곱만 알더라도 이제 방정식을 작성해 줄 수 있다라는 그런 메리트가 있습니다. 자,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방정식 만들어 주실 수가 있고요. 요거는 예제 문제를 통해서 바로 보도록 합시다. 자, 예제 2번 보시면은 첫 번째 두 근이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래요. 2번도 미리 써놓읍시다. 그리고
최고창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하라고 했죠. 자, 그러면은 먼저 첫 번째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니까 근데 요거 첫 번째 방법대로 하려고 했더니 식이 좀 복잡할 수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첫 번째 방법대로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 상황에 따라 조금 다르거든요. 만약에 첫 번째 풀이대로 한다. 그러면은 두근을 아니까 그냥 x-1 마이너스 루트 2 x-1 플러스 루트 2는 0이다. 이렇게 한다고 해서 뭐 틀린 건 아니죠. 이것도 2차 방정식이잖아요. 잘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문제에서 이거를 2번처럼 전개된 형태로 나타내야 된다라고 했을 때는 이거를 한 번 더 계산을 복잡하게 해야 되는 그런 단점이 있습니다. 자, 그럴 때는요, 요 두 번째 방법대로 해주시는 것도 좋아요. 특히나 이런 식으로 1 플러스 루트 2, 1 마이너스 루트 2처럼 가운데 부호만 다른 경우에는 우리가 두근의 합과 곱을 쉽게 구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두근의 합 먼저 구해주시면요. 1 플러스 루트 2랑 1 마이너스 루트 2 더하니까 합은 그냥 2죠. 그리고 두근의 곱은 합차 공식 이용하시면 마이너스 1이 나옵니다. 따라서 이제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은 x제곱에다가 또 주의할 거, 저 두근의 합 앞에 부호가 마이너스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마이너스 2x 그리고 곱은 그냥 쓰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위에 있는 식 전개하면요, 요 아래에 있는 형태 식이 나와요. 이건 직접 확인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좀 계산이 번거롭긴 하겠지만 할 수는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해서 2차 방정식 빠르게 쓰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요 두 번째 거는 그냥 바로 두근의 합이랑 곱 구해버릴게요. 왜냐면은 요거 두 개 현례복소수 관계죠. 그쵸? 그럼 합과 곱 간단한 실수로 나오게 될 거예요. 두 개 더하시면 6이고요. 두 개 곱하시면은 9 더하기 25 해서 34가 됩니다. 그쵸? 자, 그러면은 x제곱 마이너스 6x 더하기 34는 0. 요런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되겠죠? 되셨나요? 자, 그래서 이렇게 합과 곱을 이용해서 방정식을 만들 수도 있더라 하는 거 기억을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거 은근히 유용하게 많이 쓰이는 내용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셔서요. 다음 두 수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을 구해라. 이거 조금만 더 해볼게요. 자, 문제 4번 보시면은 1번은 그냥 2랑 마이너스 3 나왔죠. 그쵸? 그럼 여기서는요, 수가 간단하니까 그냥 첫 번째 방법대로 어떻게 해도 된다? 그냥 2 넣어서 0 되니까 x-2 있고 마이너스 3 넣어서 0 되니까 x 플러스 3이 있겠구나. 그리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니까 이렇게 세워주시면 끝나겠죠. 그쵸? 자, 그러면요, 이제 두 번째 볼게요. 두 번째,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방법이 있어요. 두근의 합 2랑 마이너스 3 더하면은 그냥 마이너스 1이죠. 그리고 두근의 곱 구해주시면은 2 곱하기 마이너스 3이니까 마이너스 6이 돼요. 그럼 두근의 합은 x제곱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1이니까 x제곱 플러스 x고 마이너스 6은 0이다.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실제로 여러분들이 얘를 전개했을 때 아래와 같은 형태가 나온다는 것도 바로 관찰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거 한번 해봤고요. 그런데 얘 같은 경우는 뭐 사실 1번으로 푸나 2번으로 푸나 속도에는 별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두 번째 나오는 요런 애들, 이런 거는요, 만약에 전개된 형태로 써야 한다고 할 때는 확실히 두근의 합과 곱을 이용하는 편이 좋습니다. 그럼 두근의 합 구하면은 뭐 2루트 5가 나올 거고, 두근의 곱 구하면 5 빼기 1이니까 4가 나오죠. 그럼 당연히 x제곱 마이너스 2루트 5x 더하기 4는 0이다. 이렇게 2차 방정식 만드실 수가 있어요. 자, 그럼 나머지 3, 4번도 직접 한번 해보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문제 5번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제 5번 보시면요. 2차 방정식 2x제곱 더하기 6x 더하기 1은 0이 있고요. 두근을 알파 베타라고 한대요. 그럼 이런 표현 보자마자 근과 계수의 관계 떠올리시면 되겠죠. 알파 더하기 베타는 마이너스 2분의 6이니까 마이너스 3이 될 거고요.
알파 베타는 a분의 c니까 2분의 1이 됩니다. 자, 그랬을 때 1번 문제.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를 근으로 하고 x제곱의 개수가 1인 2차 방정식이죠. 자, 그러면은 알파 더하기 베타랑 알파 베타로 보는 게 아니에요. 저렇게 보면 헷갈리잖아요. 이 값 구해놨으니까 뭐다? 마이너스 3이랑 2분의 1을 근으로 갖는 2차 방정식 구하는 문제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 그냥 어떻게 하면 된다? 두근을 아니까 x 더하기 3, x 마이너스 2분의 1 요거 이용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은 요렇게 써주시면 됩니다. 되셨죠? 물론 요거 합과 곱을 이용한 형태로도 해보도록 할게요. 합과 곱을 이용한다. 그러면은 두근의 합은 마이너스 2분의 5가 될 거고요. 두근의 곱은 마이너스 2분의 3이 되겠죠. 그쵸? 그러면은 우리가 찾는 방정식은 x제곱 더하기 2분의 5x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 됩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식 전개하시면은 당연히 아래와 같은 요 형태로 식이 만들어지는 거 관찰하실 수 있어요. 그래서 요 1번 같은 경우는 두 수가 간단한 형태이기 때문에 뭐 어떤 풀이로 하든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2번 같은 경우는 두 번째 풀이가 확실히 강력해요. 자, 왜 그러냐? 자, 두근이 알파 베타인데 이거 알파 더하기 1이랑 베타 더하기 1을 각각 구할 거 아니잖아요. 할 수는 있지만 하고 싶지 않잖아요. 그쵸? 그럴 때는 그냥 두근의 합과 곱을 직접 구해버리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두근의 합 구하시면요. 알파 더하기 1 더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알파 더하기 베타 더하기 2죠. 근데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이니까 요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마찬가지로 두근의 곱을 구해주시면요. 요 식변형은 아까도 했던 거죠. 알파 더하기 1 곱하기 베타 더하기 1이니까 이거 전개하시면은 합과 곱의 형태로 나오게 되죠. 근데 알파 베타가 2분의 1이고 알파 더하기 베타 마이너스 3이었으니까 얘 계산하시면요. 마이너스 2분의 3이 나옵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끝났네요. 합과 곱을 알기 때문에 2차 방정식 바로 세울 수 있어요. x제곱 더하기 x 마이너스 2분의 3은 0이다. 이게 우리가 찾는 2차 방정식입니다. 자, 되셨나요? 이렇게 우리가 합과 곱을 살펴보실 수 있겠죠. 자, 이걸 통해서 2차 방정식 만드는 것도 익혀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까지 했을 때 근과 계수의 관계가 좀 익숙해지셨나요? 네, 익숙해지셨길 바라면서 한 가지만 더 제가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뭐냐면은 2차 방정식의 근과 계수의 관계를 우리는 두 개의 근을 직접 구한 다음에 더하고 곱해서 표현을 했죠. 근데 얘를요 조금 다르게 보실 수도 있습니다. 자, 유도하는 다른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2차 방정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0이 있을 때 그때 뭐 당연히 여기서 a, b, c 실수고요. 요거의 두 근을 알파랑 베타라고 합시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들 요거 알파 더하기 베타는 아니다. 이거를 유도하는 거니까 잠시만 이렇게 쓸게요. 자, 그러면은 요 2차 방정식에 알파 대입해도 0되고 베타 대입해도 0된다는 뜻이니까 이 2차식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는 뭐를 가지고 있냐면은 x-알파를 인수로 가지고 있고 x-베타도 인수로 가지고 있겠죠. 그쵸? 자, 그런데 왼쪽 식이랑 비교해 보시면은 왼쪽 식에서는 최고차항이 ax제곱이에요. 그러니까 최고차항의 개수가 a죠. 근데 오른쪽 식은 전개해봤자 최고차항의 개수가 그냥 1입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a를 곱해줘야 식이 같아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식이 같아졌다? 이거 결국에 인수분해한 거잖아요. 그러면 항등식이죠. 그럼 항등식이라면은 이제 여기다가 우리가 어떤 x값을 넣든지 간에 항상 성립할 거예요. 자, 근데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말고 개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갑시다. 이 두 번째 식을 전개한 다음에 개수를 비교해 볼게요.
이 오른쪽식 일단 전개를 해보시면요. x제곱 그리고 마이너스 알파 x 마이너스 베타 x 나오니까 마이너스 x로 묶어주시고 플러스 알파 베타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는 요 a까지 다 분배를 해서 계산을 하도록 합시다. 자, 그러면 이런 식의 결과가 나오는데 여러분들 이거 항등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면은 개수가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2차항의 개수야 뭐 a 같죠. 그럼 이제 1차항의 개수를 보시면요. 왼쪽에서는 1차항의 개수가 플러스 b인데 오른쪽에서는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나옵니다. 자, 그러면은 b는요. 마이너스 a에 알파 플러스 베타가 되어야 되죠. 자, 그리고 상수항도 서로 같아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왼쪽에서는 상수항이 C였죠. 오른쪽에서는 A 알파 베타가 됩니다. 그러면은 상수항은 C고요. A 알파 베타랑 같죠.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뭘 알아낼 수 있느냐? 자, 첫 번째 B는 마이너스 A 곱하기 알파 더하기 베타에서요. 알파 더하기 베타는 뭐가 돼요? 그렇죠. 마이너스 A분의 B가 됩니다. 즉, 두 근의 합이 마이너스 A분의 B가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식에서 양변을 A로 나눠주면은 알파 베타는 그쵸 A분의 C가 되니까 두 근의 곱이 A분의 C다 라는 거. 요런 식으로 우리가 항등식을 이용해 가지고 근과 개수의 관계를 찾아내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요 방법도 여러분들이 좀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이 내용이 이제 우리가 다음에 할 2차식의 인수분해랑도 관련 지어지게 됩니다. 네, 그 내용은요. 이 교과서 아래쪽 내용을 좀 간단히 보도록 할게요. 이거는 한번 쭉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개수가 실수인 2차식 인수분해는 뭐 지금까지는 실수 범위에서 했었죠. 그쵸? 여러분들 인수분해 할 때 막 i 나오고 이런 적 없잖아요. 그쵸? 전부 다 실수의 범위 내에서 했는데 이제 우리가 요거를요. 복소수 범위에서 그러니까 i가 나오게 인수분해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자, 어떻게 할 거냐면은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하면은 뭐 근과 개수의 관계로부터 이게 성립한다. 뭐 이건 알고 계시죠? 그랬을 때 요 식을요. a로 묶어내는 거예요. 그쵸? a로 묶어내면은 여기 이제 x제곱 더하기 a분의 bx 더하기 a분의 c가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a분의 b는요. 마이너스 알파 더하기 베타고 a분의 c는 알파 베타니까 그걸 여기다가 대입을 해준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은 이제 이 중괄호 안에 있는 식이 인수분해가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다? 이 2차식은 지금 알파 베타가 실수란 얘기 안 했잖아요. 그쵸? 그냥 2차 방정식의 두 근이니까 알파 베타는 허수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과 상관없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우린 여기서 뭘 할 수 있냐? 개수가 실수인 이런 2차식 있죠? 이거는 허수를 포함한다면, 즉 복소수의 범위에서는 항상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예요.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요거를 이제 볼 건데요. 예를 하나 들어볼게요. x제곱 플러스 1 같은 경우 이거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알던 범위에서는 인수분해가 안 됐어요. 끝이었죠, 이걸로. 자, 그런데 이제는 복소수의 범위로 확장을 시키게 되면은 이런 식조차 두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자, 그래서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보도록 할게요. 복소수의 범위에서. 자, 요거요. x제곱 마이너스 1로 보실 수가 있겠죠. 그런데 마이너스 1은요. i의 제곱이에요. 그렇죠? 그러고 나면은 합차 공식 쓸 수 있죠. 제곱 빼기 제곱이니까 x 플러스 i, x 마이너스 i로 쓰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1차식의 곱으로 인수분해가 된 거죠. 되셨나요?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인수분해할 수가 있는데 보통 이런 식으로 허수가 들어가는 방식으로 인수분해를 할 때는 항상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한다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이런 말 없이 그냥 인수분해해라 라고 돼 있으면은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는 거는
일반적으로는 맞지 않습니다. 네, 보통 복소수의 범위에서 인수분해하라는 말이 없으면은 그냥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해주시면 돼요. 그쵸? 그러니까 이건 좀 과하게 쪼개놨다라고 보실 수도 있겠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건 실수 범위에서의 인수분해고, 그런데 이제 복소수 범위로 확장을 시키면은 이렇게도 가능하더라 라는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런 인수분해를 이제 다루기 시작할 건데, 자, 요거 어떻게 인수분해했냐면요. 자, 아까 첫 번째 과정 한번 봐주세요. 2차식을 인수분해할 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이용해가지고 인수분해를 한 거죠. 그쵸? 그래서 두 근을 알파 베타라고 했을 때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됐단 얘기예요. 그러면은 인수분해할 때 저 알파 베타 값 어떻게 구한다? 2차 방정식을 세우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제가 이런 식으로 변형을 하긴 했지만 원래는 저 값을 어떻게 찾아주는 게 좋다? 2차 방정식을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은 x제곱 플러스 1은 0을 만족하는 x를 찾으면 되고요. 이건 음수의 제곱근에서 했었죠.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 x는 플러스 마이너스 알파입니다. 얘네가 바로 플러스 마이너스 i입니다. 얘가 바로 알파랑 베타가 되는 거예요. 따라서 x제곱 더하기 1은 어떻게 인수분해한다? x 마이너스 i, x 마이너스의 마이너스 i니까 플러스 i,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이렇게 2차 방정식의 두 근을 찾은 다음에 x-알파, x-베타 형태로 인수분해를 해줍니다. 자, 이건 좀 어려울 수 있어서 이제 뒤쪽에 있는 내용으로 문제 풀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2차 방정식이 이렇게 인수분해가 된다고 나와 있죠? 그럼 쭉쭉쭉 넘기고 우리는 문제 6번을 합시다. 여러분들은 그 위에 있는 것도 해주시기를 바래요. 자, 문제 6번에 1번 보시면요. x제곱 더하기 8 인수분해하라고 했죠? 그러면은 2차 방정식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렇게 는 0을 붙여서 2차 방정식 세워주시면은 x제곱은 마이너스 8이죠.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음수의 제곱근으로 해결이 가능하시죠. x는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i가 나옵니다. 그쵸? 제곱해서 8 나와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가 있고 마이너스 1까지 나와야 되니까 i가 곱해지는 거예요. 따라서 어떻게 인수분해가 된다? x제곱 더하기 8은요. x 마이너스 2 루트 2i 그리고 x 플러스 2 루트 2i로 이렇게 인수분해가 됩니다. 이거 직접 전개해 보셔도 합차 공식으로 그냥 바로 전개가 되세요. 자, 그리고 2번 볼게요. 2번. 그리고 요거 보시면은 아까도 언급을 제가 해드리긴 했지만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할 때는 항상 이렇게 복소수 범위에서 해라 라고 명시를 합니다. 헷갈리지 않게 알려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두 번째 우리가 인수분해할 식은요. x제곱 더하기 5x 플러스 5예요. 자, 그럼 여기서도요. 방정식 세워주시면 돼요. 이거는 0이다. 여기서 근을 구할 수가 있죠. 근의 공식을 이용해서 구할 수 있어요. 아까도 저도 그냥 이렇게 구하긴 했는데 아까 저 식에서도 근의 공식 쓰면 x값 나옵니다. 여튼 요거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 해주시면은 2분의 마이너스 5 플마 루트 5가 나오죠. 근데 요거 사실은 실수잖아요. 그래서 요 2차식은 실수 범위에서도 인수분해가 되는 애였네요. 물론 그게 우리가 잘 보이진 않았지만. 자, 그러면은 요거요. 두 근이 마이너스 2분의 5 플러스 2분의 루트 5랑 마이너스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니까 2차식은 어떻게 인수분해된다? x 마이너스 앞에 거 해주시면요. 더하기 2분의 5 마이너스 2분의 루트 5가 되고요. 또 x 마이너스 뒤에 거 해주시면은 여기 부호가 다 플러스로 바뀌겠네요.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사실 실수 범위에서 인수분해가 되는 녀석이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복소수 범위에서도 인수분해가 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가능합니다. 더 해볼까요? 4번을 한번 해볼게요. 4번.
4번 보시면은 3x제곱 마이너스 2x 플러스 3이 있는데 얘도 마찬가지 이거 2차 방정식으로 만들어 주시면요. 자, 여기서 이제 근을 구할 수가 있죠. 근의 공식 이용해서 근 구해 주시면요.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1 마이너스 9니까 얘는 3분의 1 플러스 마이너스 2 루트 2의 i가 됩니다. 자, 그럼 요거 인수분해 하실 때요. 요거 잘 안 보이시면은 근 따로 써주세요. 3분의 1 더하기 3분의 2 루트 2i 그리고 3분의 1 마이너스 3분의 2 루트 2i 이렇게 두 개가 나오는 거죠. 따라서 요 식을 인수분해 하셨을 때 뭐가 들어간다? x 마이너스 앞에 거 그리고 x 마이너스 뒤에 거 하시면은 이런 식으로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조심할 거 제가 이 문제를 왜 해드렸냐면요. 인수분해 하신 후에는 최고차항의 개수 맞춰주셔야 돼요. 그쵸? 얘네가 근으로 들어가 있는 건 맞아요. 근데 지금 오른쪽식 전개해 보시면은 x 곱하기 x 해봤자 x 제곱 나오거든요. 근데 왼쪽은 3x 제곱이죠. 그러면은 앞에다 3을 곱해줘가지고 최고차항의 개수를 맞춰주시면 됩니다. 그쵸? 앞에서 했던 거는 어차피 이거 지금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기 때문에 굳이 맞춰줄 필요는 없었어요. 그런데 최고차항의 개수가 1이 아닐 때는 이런 식으로 추가적으로 맞춰주셔야지 왼쪽 식이랑 오른쪽 식이 같아지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문제들 풀어봤고요. 이 복소수 범위에서 인수분해를 좀 많이 어려워들 하세요. 그러니까 제가 빼놓고 넘어간 문제들도 여러분들은 다 꼭 풀어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은 이제 여기까지 해가지고 요 내용들은 복소수와 2차 방정식 내용은 전부 다 끝이 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는 2차 방정식과 2차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자세히 다뤄볼 예정입니다. 근데 그것도 결국에는 지금까지 한 내용이 기반이 돼 있어야지 그 내용을 다룰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꼭 무슨 일이 있어도 복습을 잘 해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오늘 수업 좀 길었는데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다들 수고하셨습니다.